안녕하세요. 에너지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가는 에너지 이슈의 이하랑 어린이 기자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대통령 선거랑 석유 가격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런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전문가 박현도 교수님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랑 기자님. 저는 서강대 유럽연화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저는 중동의 역사, 이슬람의 역사, 그리고 현대 중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유가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중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수님, 선거 이후에 석유 가격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하랑 기자도 학교에서 회장 선거 같은 거 하죠? 네. 그럼 회장 선거 할 때 후보들이 어떤 약속을 해요? 공약하죠. 급식 잘해주겠다, 사탕 하나씩 더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미국은 석유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에서는 자동차에 넣는 석유 값이 대통령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선거 이후 석유 가격이 바뀌는 일이 있었나요?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1973년에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유가가 하루아침에 두세 배 또는 네 배 이렇게 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만 받은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73년 제1차 석유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석유 파동도 역시 중동에서 나오는데 이란 혁명이 78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란에서 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석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 일 안 해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석유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란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외국에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름값은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도 당시 카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석유를 배급제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했지만 결국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큰 사건들이 조용해져야지만이 석유를 다시 제대로 생산을 해야지만이 유가가 안정을 찾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그럼 석유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석유 산업 같은 게 훨씬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셰일 가스 또 셰일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많이 채취하면은 환경 파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쪽에 선 대통령들은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잘 못하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친화 정책을 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도 앞으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건데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1979년에 이란의 혁명이 나면서 이란이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돌아서거든요. 반미 국가가 된 이란이 혁명의 구호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권을 타파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대단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란을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비슷하게 이어질까요? 지금 주변의 국가들이 이란을 너무 압박하지 않고 이란을 달래면서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란과 같이 좀 잘 가고 싶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같이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이란과도 사이가 좋아질 수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친했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동에는 평화가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도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에 친근감을 표시를 해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정책을 하냐면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이 없는 땅으로 국제사회에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우리 미국 대사관도 수도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 팔레스타인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 하고 내놓은 정책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사는 땅을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에 줘야지만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땅을 더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거를 아유 잘했어요 하고 받겠습니까? 안 받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기의 거래라 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 나라의 관계가 석유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잡한 관계와 상황이 얽혀 있다는 게 조금 어렵긴 했어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는 뭐 하랑 기자도 석유 박사님이 되셨겠어요. 오늘은 박현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슈들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에너지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가는 에너지 이슈의 이하랑 어린이 기자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